듬뿍 짜던, 여기다가 짜던, 아니 그 뭐 용접하듯이 이렇게 비드 싸듯이 이렇게 싸도 돼요. 근데 문제는 뒤쪽은 못 쏘잖아요, 그죠? 뒤쪽도 잘하면 쏠 수 있는데 이렇게 용접 비드 싸듯이 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뒤쪽은 못해요. 그래서 뒤쪽은 명암에다가 이걸 듬뿍 짜갖고 저 병신. 안녕하세요, 다시입니다. 오늘은요 보일러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관심 이제 계획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죠, 보일러 설치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뉴스에 접하는 뭐 사망사고 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품이 바로 이 연통이죠. 연도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얼마 전에 그 고객 그 집에서 그대로 뛰어온 건데 심각하죠. 자, 그대로 그냥 이대로 뛰어온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게 유리를 관통해 있기 때문에, 유리는 특히 신축 건물의 유리는 거의 뚫을 일이 없어요. 왜냐, 신축 건물은 만약에 그 가스보일러를 사용한다고 이제 그 건축 설계가 되면 벽에 보일러실이 있고요, 벽에다가 이제 타공을 하죠. 유리를 뚫을 일이 거의 없죠. 그러나 대부분 옛날에 시공된 이런 그 보일러는 유리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약간 반투명한 간유리라고 그러나? 굉장히 약한 유리 있어요. 탁 치면 그냥 금 쫙 가는 유리 있어요. 그거를 진짜 좀 여유있게 뚫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가보면 이 통하고 유리가 딱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유리가 금방 깨져버리죠. 요게 철거하실 때 그 보일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급기 자바라 호스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보일러랑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보일러 탈거는 해야 되는데 이쪽에 유리는 걸려 있고 난감하죠. 이게 물론 뭐 고수분들은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이거 빼겠다고 보일러에서 빼겠다고 하다가 이제 유리 찍 금가는 거죠. 깨지거나 와장창. 차라리 안 뺄 거면 그라인더로 여기를 잘라버리던지. 근데 그라인더로 자르다가도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예 없으시면 여기 지금 보일러에, 여기 보통 보일러 본체 상단 그 배기구에 여기 나사가 하나 둘 세 개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보일러 44 모두 없는 것도 뭐 있을 거고요. 요거를 분리를 하셔서 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긴 되지만 이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가셔가지고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일러를 분리했어도 보일러 자체도 무겁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를 한 손에 들고 얘를 한 손에 받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보일러를 딱 분리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균형이 유리에 딱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유리가 와장창 박살이 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은 경험이 필요로 하고요. 정 자신 없으시면 진짜 그라인더 신공으로 자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그라인더라는 것도 이게 좀 공간이 있어야 작업이 되는 거지 보통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쪽이 벽이다. 그런데 안 들어가잖아요. 이쪽만 자르면 잘립니까? 이게 또 스텐이라 안 잘려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라인더로 잘랐는데 완벽하게 자르지 않으면 이거 못 잘라요. 뭐 가위? 안 되죠. 여기도 두 겹이고. 그러면 뭐 이런 데를 자르면 되는데 여기도 공간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라인더도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이거 분리하는 거는 글쎄요. 유리 몇 장 날려 보셔야. 뭔 개소리야! 네. 아, 죄송합니다. 저기 근데 사실 그래요. 유리 진짜 몇 장 날려 보시고. 이 새끼야. 그 날리시면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공 전에 저 이거 철거하다 유리 깨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아니면 유리값을 더 부르시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경쟁에서 밀릴걸요? 어떻게든 싸게 하시려고 하니까 유리 보통 유리창 한 장에 간유리를 한 7만원 10만원 할 거예요. 그 정도. 웬만한 빌라나 이런 그 사이즈 하면은 그거 감안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죠.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가시면 걱정할 건 없어요. 예. 한 분은 잡고 근데 두 분이 가셔도 또 한 분의 인건비도 걱정이 다 했어!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아휴 진짜 이거 못 해먹겠어요, 그죠? 하지마, 이 개새!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유리든 뭐 벽이든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밖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타공 요 급기관이에요. 겉에가 두 겹이잖아요. 하나, 둘. 요 배기관, 급기관. 어쨌든 벽에 최소 이만큼 이상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나가 있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저 그대로 그 집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음새가 하나, 둘, 그리고 셋. 요거는 보일러에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요 밑에 요거 나사는. 근데 저는 유리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이걸 그냥 보일러로부터 이걸 푸는 거죠. 나사 3개를. 어쨌든 이음부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3개인데 보시다시피 실리콘이 하나도 안 발라져 있잖아요. 하나도 안 발라져 있죠. 실리콘이. 자, 실리콘이 사실 안 발라져 있어도 이 안에 요거는 보일러 본체에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건 제가 나사 구멍 3개 빼서 안전하게 빼려고 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200mm 연장관인데 자 보세요. 제가 뭐가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대로 뺀 건데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요 안에 이제 실리콘 요 오링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몇 년을 사용한 거니까 열이 막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제 역할을 못해요. 이거 보세요. 그냥 툭 부러져 버리죠? 자, 이거는 뭐 제가 건드려서 부러졌다고 치고요. 자, 이게 실리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건드려도 막 부러지는데, 이게? 지금 이 집은 안전장치 첫 번째, 이거 하나 달랑 있던 집이에요. 그러나 지금 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운이 좋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저 지금 다른 거 안 건드렸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끊어져 있죠?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실리콘이. 그죠? 이건 제가 안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사용하다가 경화돼서 끊어진 겁니다. 잘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찔하게 사신 거죠. 이 오링이 이렇게 부러져 있었단 말이죠. 아찔하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오링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부와 연결부 사이, 심지어는 연결부 안쪽에도 실리콘을 바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새거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오래돼서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링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1차 안에 이제 실리콘이 있으니까 1차게 될 거 아니야, 안에서. 그러면 배기가스가 안 새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제 그 역할을 못하는 애죠. 이렇게 딱딱해지고 납작해지고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배기가스가 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열 실리콘이라고 해서 한 400도 이상 이렇게 버텨주는 실리콘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내열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생긴 거는 색깔이 좀 틀리죠. 빨간색, 회색. 회색을 많이 쓰고요. 근데 이런 걸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두껍게 더 도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통 내열 실리콘은 일반 실리콘에 비해서 좀 비싸요. 그래서 많이 좀 옛날에는 많이 아끼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손에다 짜서 이렇게 조금 짜서 손으로 한 번, 두 번 바르고 끝이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시공된 집에 가보면 실리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죠.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단. 어쨌든 실리콘이 아주 얇게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는 집이 많이 보이고요, 지금도.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했네요. 네? 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실리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네? 이거 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어우, 이거 배기가스가 물론 얘는 지금 통합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집이 그래도 통합대 형식으로 연도를 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것도 좀, 자, 그랬을 때 배기가스가 밀려 들어오던지 아니면 여기서 새니까 뭐 이렇게 불안전연소 일어나서 CO,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이제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가스를 이렇게 다 끊어졌는데 이게 밖으로 안으로 배출되면은 일산화탄소는 그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해서 뭐랄까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던지 뭐 그런 그 단계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독이 되면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저도 이거 빼보고 놀랐네요. 그죠? 자, 아무 역할도 못하는 이걸 벌랑 하나 껴놓고 지금 아무 조치가 안 돼 있어요. 아무런 조치가. 그렇다면은 이거를 앞으로 이제 다루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링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건 무조건 안 들어가면 안 돼.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링을 끼셨어도 연결부에 실리콘을요. 그러니까 실리콘, 내열 실리콘 아끼시면 안 돼요. 요거 하나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껍게 그러시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짜증나는 문제죠, 이거. 보통 우리가 실리콘공을 이런 걸 쓰는데 보일러 연통은 보통 벽이나 창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못 돌리잖아.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럼 뒷부분을 못 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뭐 보통 옛날에는 이제 손으로 그냥 이런 장갑을 껴서라도 손으로 이렇게 그냥 넉넉하게 두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거 좀 사용도 불편하잖아요. 일반 실리콘이야 뭐 일반 실리콘도 사용을 해야지. 왜냐면 연통 캡하고 벽 부분에 이걸 일반 실리콘을 안쪽 바깥쪽 다 써야 되니까 물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일반 실리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긴 써야 되는데, 내열 실리콘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시려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튜브형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튜브형의 단점일 것까지는 없고, 이 튜브는 이런 기구 뭐 총 필요 없잖아요. 치약처럼 뚜껑 열어서 쭉 짰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양반 아주 큰일 난 양반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실리콘 이외에도 여기 시링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석고붕대라도 감았는데 뭐 하여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자, 실리콘이 없어서 석고붕대 아주 옛날 얘기죠. 그리고 석고붕대가 지나고 이 레어 실리콘이 생겨서 바른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걸 발라도 뭐 시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밴드 있죠? 밴드? 이게 감아가지고 조여주면 쫙 조여주는 거 있죠? 그거라도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3중 안전이거든요. 1차 오링, 2차 내열 실리콘.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배기가스가 안쪽으로 새 들어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단도를 채웠죠. 3중으로 돼야 돼. 그게 정석인데 지금 이 양반은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그냥 이대로 간 거예요. 껴놓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가서 다행히 제가 가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드렸고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랬다라는 거고, 지금부터는 자, 이런 실리콘 건을 이용해서 끄면은 아무래도 이 반경은 그죠? 안 되잖아요. 벽에 닿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 보통 명함 같은 거는 본인 명함이 뭐 쓰기 아깝다 그러시면 요즘에 보통 자영업자분들을 하긴 뭐 그분들도 그걸 돈 버시는 분들이지만 솔직히 좀 불쾌하잖아요. 뭐 사람이 앞에 서 있건 없건 이거 아시죠? 막 오토바이 타는 거 날리는 사람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그러다가 눈에 맞으면 제가 볼 때 그거 실명각이거든요. 그냥 막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모아서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그런 거 모아서 보통 이렇게 좀 잘라서 사용을 하죠. 반 정도. 안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한 장으로 돌려도 되는데 이제 이 폭이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고기만 돌리지. 어떻게 이걸 제가 왜 꺼냈냐면 실리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실리콘을 여기다가 듬뿍 짜든 여기다가 짜든, 아니 그 뭐 용접하듯이 이렇게 비드 싸듯이 이렇게 싸도 돼요. 근데 문제는 뒤쪽은 못 쏘잖아요. 그죠? 뒤쪽도 잘하면 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용접 비드 싸듯이 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뒤쪽은 못해요. 그래서 뒤쪽은 명암에다가 이걸 듬뿍 짜갖고 명암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요. 한 번 돌려도 불안하죠. 짜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 이거 아깝네. 이거 비싼데. 후달려? 농담이고요. 이쪽으로 돌렸잖아요.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시면 무슨 비닐 장갑을 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뒤에까지 완전히 도포가 됐나. 예, 요거 딱 느껴져요, 만지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장갑도 한 겹으로 끼지 마시고요. 물론 이것도 뭐 환경 오염이라면 오염이지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쓸 수가 없어. 비닐봉지도 우리가 지금 뭐 적게 쓴다고 하지만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최소화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내열 실리콘 있잖아요. 이 내열 실리콘을 이거보다 더 두껍게 하셔도 되는데 뭐 진짜 좀 오버해서 바를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습니다. 저 정도 두께, 네, 저 정도 폭만 돼도 괜찮고요. 조금 더 두껍게 발라도 돼요. 네, 그건 그러니까 모자란 거보다는 많은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자 이렇게 바르시고 지금 이음새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거 받침대를 쓰고 있지만 이게 지금 보일러 본체잖아요.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그죠? 여기도 그러면 교본에는 안쪽에 한 번 그리고 안쪽에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안쪽에 싸서 끼고 바깥쪽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쪽에 끼는 거는 사실 그 꼈을 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붙어 있는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쪽으로 해서 실리콘이 들어갈 때 비비고 들어가서 만약에 배기가스가 나온다면 요 겉으로 덮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쏘는 거야 이제 고정 때문에 쏘는데 사실 그게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 그 열의 그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요. 보통 한 50도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거죠. 50도도 뜨겁습니다. 근데 50도에서 한 90, 80도도 안 됩니다. 근데 일반 보일러, 콘덴싱이 아닌 보일러들은 배기가스가 많이 뜨거워요. 100도가 넘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뜨거운 열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이 내열 실리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400도까지 버텨요, 얘가. 근데 이게 몇 년이고 계속 얘가 유지를 하게 되면 얘도 이제 경화가 되고 이게 약간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 부르셔갖고요, 이 배관 쪽, 이 연도 쪽 점검도 좀 하시고, 그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LNG 특히 쓰는 도시가스 쓰는 아파트 그 가스 검침은 오잖아요. 아니 가스 검춘 그 검지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근데 그렇죠. 연료가 되는 그 도시가스 자체도 세면 위험하죠. 질식사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샜을 때 불꽃이나 뭐가 생겨서 점화가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료가 타고 남은 가스들이 배기가스들이 나가는 이 부분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새서 뭐 질식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뭐 사망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보일러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부 이겁니다. 이거. 연도는 진짜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바깥에서 물이 안 들어오게 확실히 마감 조치를 하고요. 캡 이거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붙죠. 이게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벽은 벽을 붙일 때는 굳이 여기다 안 쏘고 여기다가 충분히 도포를 해서 손이 안 닿으면 저기 찝도 있어요.
그냥 집게로,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도프를, 그리고 여기가 벽이 너무 저쪽에 길어서 진짜 실리콘을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그럼 바깥에서 여기 작업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가급적이면 이 안쪽으로 두껍게 발라주는 거예요. 두껍게 발라서 이제 연도 나갈 때 이제 앞에다 이렇게 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끼면은 여기가 벽이잖아요. 자, 여기 있어 벽이 이 바깥쪽에 이게 지금. 그럼 아까 실리콘 여기 안에다가 두껍게 써놨기 때문에 요거를 손이 안 닿으면 이런 걸로 꾹꾹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실리콘은 벽으로 이제 압착이 되겠고, 거기서 이제 밀려난 실리콘이 요 안쪽에 사이를 막아주죠. 그러면 바깥쪽 실리콘은 뭐 어쨌든 물이 안 들어오면, 요즘 보일러는 컨덴싱해라 이게 연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빗물이 쭉 집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안에만 이렇게 막혀 있다고 치면 이게 안쪽 벽이잖아요. 빗물이 쭉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물이 고이겠죠, 그죠? 근데 콘크리트라는 게 물이 그렇게 고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스며들죠. 그래서 바깥캡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다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근데 뭐 다 필요한 말이니까.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네. 튜브형 실리콘은 사용하기도 편하고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시공하기도 편해요. 안에서도 안 되는 거 절대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보시고 안 하실 분은 없겠죠 뭐. 네? 이렇게 안에서 끊어진단 말이죠. 자, 이게 뭐야 이게 아무 역할 못해요 지금 이거는. 네? 그냥 허당이라고, 허당. 자, 이거 보셨으니까 내열 실리콘 마감은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는 그냥 안 하면 시공자 본인께서 그냥 나 죽는다라고 생각 그냥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뜯은 이 보일러를 시공하시고 간 분은 정말 너무 잘못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살려드린 거예요, 그분을. 살려는 드릴게. 네? 만약에 이 보일러가 뭐 더 썼다, 네? 더. 근데 지금 요거 안 갈고 최근에 얘가 다 끊어져 있는데, 네? 이거 뭐 사고 안 났겠어요? 누가 나도 났지. 네? 저한테 이거 누가 했죠? 설치? 이거 지금 어딨어 문제. 명판 병신 새끼. 저한테 진짜 여기 와서 저랑 오늘 하시고 가셔야 돼요, 저거 진짜.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도 그분들도 이제는 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봐봐요, 한 군데도 안 돼 있죠. 한 군데도 진짜. 네? 어디 하나 실리콘 발라져 있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의 그 포인트는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링 채우셔야 되고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세 번째로 3중 안전정차라고 했잖아요. 요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요 세 개가 딱 이게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끼워서 여기를 꽉 조이는 거예요. 여기를 꽉 움켜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링, 2차 실리콘, 3차 밴드, 이렇게 각 연결부마다 이 모두가 이루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연도 시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확실히 이 양반처럼 이렇게 껴놓고 간다는 생각은 절대로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다가, 올 이제 겨울 이제 보일러 사용이 지금 늘어날 텐데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우리 집 보일러 연통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좀 불안불안하시면 업체 부르셔서 여기다 한 번씩 이렇게 쫙 한번 점검 받으시고 조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쪽의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분들 특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항상 상기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연도 설명을 했는데 또 좀 길게 나갔죠.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그 난방 관련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